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일입니다. 벌써 1월 2일 오전 11시 55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평화, 공정, 평등, 민족, 자주 이런 말을 쓰는데 자유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의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써야 될 때를 빼고는 꼭 써야 될 때 안 씁니다. 철저하게 자유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유를 빼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우리 헌법 정신의 핵심이고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유를 싫어하느냐? 어제 있었던 신년사를 읽어봐도 여기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는 많은데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뭐냐? 돌이킬 수 없는 평화.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꿔놓겠다 또는 훼손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평화. 그럼 지금 이게 평화가 아니란 뜻인지 2개월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촛불의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배화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습니다. 저 옛날 이란 사람들처럼 조로아스터교처럼 촛불을 숭배하고 촛불의 마음을 국정 지표로 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촛불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촛불의 마음이 있습니까? 촛불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오늘 이 신년사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했습니다. 중앙회에서 신년 인사회 인사말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또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 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어보면 무슨 메시지가 전해옵니까?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항상 공허합니다. 구체성이 결여되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초의 발언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국민들이 마음에 새길 말 한마디가 없게 됩니다. 국정지표라고 하지만은 국정지표는 정확한 언어를 통해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말 한마디. 예컨대 소득 배정, 소득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이 정도죠. 올해는 일하는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1960년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선진국 경제 아닙니까?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라고 했는데 세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는 없습니다. 미국도 제조업을 합니다. 미국에도 현대자동차가 진출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만 가진 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진 산업은 일으키지 않겠다. 그런 선진, 그런 창조 경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 저는 추격형 경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1960년대에 한국이 섬유, 봉제, 신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수출 입국 정책을 했던 때에 적용되는 겁니다. 1970년대 우리가 중화공업 건설을 하면서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에 의해서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는 우리나라에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같이 발전했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같이 발전했습니다. 통계가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골고루 부를 나눈 나라로 세계 최우등급인데, 지금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지금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2018년에 문재인 정권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뚜렷하게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었다는 통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고학력 고소득층인 화이트칼라와 전라도가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그래도 40%대로 떨어져도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칼라층이 가장 큰 수혜층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저소득층을 더 가난하게, 고소득층을 더 부자로 만든 정권은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낱말하듯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 그게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 문법상 말이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마차가 말을 끌겠다는 거죠.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를 앞에 붙여가지고 마차로 하여금 말을 끌겠다고 하는,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다짐한다. 이 정권처럼 공정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는 정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공정은 법의 공정한 집행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 집행은 민노총 등 자기 편은 봐주고 자유, 반공, 민주 투사들은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계급적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급적 법 적용을 하면서 겉으로는 공정, 정의를 앞세울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대충 맞는 이야기죠. 오늘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도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는데 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야죠?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 안에 지금 핵무기가 있습니까? 핵무기가 없는데 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합니까? 어제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한마디로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핵을 더 만들지 않고 실험 전파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핵폭탄 한 60개 넘을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고 사실상 핵 보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약속한 거에 틀린다. 그 말을 취소하라. 또 어제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을 압박을 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 하지 말고 전략자산 배치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내정 간섭하지 마라. 북한부터 우선 약속대로 핵을 폐기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평화는 북한이 말하는 평화처럼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없는 평화입니다. 동시에 정의가 없는 평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늘 한 말에서 딱 빠진 게 있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동포에 대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특히 강제수용소에 붙들려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포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까? 무슨 한반도의 평화가 김정은에게만 평화이고 북한 동포와 국군 포로와 강제수용소에 잡혀있는 사람에는 지옥이 되는 그런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남쪽 대통령이 아니고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제3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